아, 예,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예, 오늘 경혈학 실습은 역시나 비대면으로서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 한 2, 30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했던 자침에 대한 방식을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소개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택이나 자기의 그 학습 공간에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침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침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할, 잘 한다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혈학 실습이 아무래도 첫 주부터 현장에 와서 실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점차 실력이 커지겠지만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자침법을 단순히 이해하기보다는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자기가 있는 공간 안에서 어,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추석 이후부터는 대면 실습이나 수업을 일정한 조건 안에서 허용할 거로 예상을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에서 아직 정확한 그 학교 그 실습 일정이나 수업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내가 돼 있진 않아서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겠지만 저도 현재로서는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지난주에 걸쳐서 자침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이 이 클래스에서 들었겠죠. 오늘은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을 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자침 연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이 상황을 여러분이 보면서 자침의 연습들을 자신에 맞춰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 호침은 뭐 인터넷 쇼핑몰 또는 근처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 업체 또는 한의원 주변 통해서 여러분이 한의대 학생이라면 쉽게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학교에 방문할 때 실습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히면 개인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조별로 학생들한테 저희 실습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했던 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향후에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실습용품을 다 소개하기 앞보다는 자침 연습을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감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연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제 손에도 한번 그냥 자침을 해볼 계획이에요. 원래 경혈학 실습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도 실습실에 들어와서 이런 자침 연습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자침하는 법이 익숙해지면 자기 몸에 침을 놔보는 자침 연습을 통해서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자침해보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실습 과정 중에 다른 학생한테 자침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또 안내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자신의 몸에도 안전하게 자침해보는 연습을 가져보길 바라는데요. 물론 혼자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의 경우는 같은 조원 학생들과 함께 모든 방식으로 연습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대면 실습하는 시간대 오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시작하게 될 거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줌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자침 연습을 하게 될까 한번 이제 저기 연습하는 법을 먼저 한번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뭐 따로 제공이 다 실습실에서는 되지만 이제 여기서 간편하게 보여주고자 이제 일회용 알코올 솜을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요즘에 약국이나 의료기 판매 업체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알코올솜을 직접 만들기가 번거롭다면 일회용 알코올솜을 써도 되겠죠. 소독과 관련해서 이미 소개한 것처럼 보통 일회용 알코올솜은 70% 이소프로아놀 에틸알코올이라고 부르는 에틸알코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당부하지만 알코올 중에는 메틸기가 있는 알코올이 있는데 그건 공업용 알코올로 인체에 절대 쓰면 안 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알코올을 만약에 소독액으로 쓴다 할 때는 꼭 이스프로판 아니면 에틸알코올 이런 상표가 있는 것을 꼭 골라서 쓰길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독을 할 때는 이제 포셋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핀셋이라고 부르는 용품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위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실에 있던 포셋 하나를 들고 왔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오늘 연습용으로 침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긴 용도의 장침이라고 하는 침과 그 다음에 또 규격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침들을 한번 어떻게 쓸까를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판 위에 지금 테이블 위에는 아마 여러분 동영상에서 봤겠지만 인체 피부 모형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이제 의료 교육용 교구도 이제 존재합니다. 실습실에는 여러분 조별로 이제 배치는 돼 있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재질이 어디서 구하는 걸 보면 사실 이거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주사바늘 삽입 연습용으로도 쓰이는 걸로 이미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인체 피부 재질 느낌이 나는 그러한 실리콘 재질의 느낌의 이제 피부 재질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추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실리콘 판입니다. 뭐 저기 문구점에도 팔고요. 여기저기 파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이제 의료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피부 인공 피부 재질을 구하기 쉽지 않다면 차선책으로는 이러한 실리콘 패드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살 수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규격으로 두께 또 이렇게 길이로 이제 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맞춰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쉽게 이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색종이나 아니면 한지를 구해서 자칫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한지를 지금 오려 놓은 거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저기 뭐야 이제 안에 좁쌀이나 콩알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놀이 장난감이죠. 뭐 자침용이 아니라 던지기 게임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박 터트리기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쓰던 그런 어떤 공 주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주머니와 같은 거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집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에다가 이제 천을 감싸서 안에다가 좁쌀이나 이런 걸 넣어놓고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교구로 재료 자칫 연습 재료는 이렇게 멸균 거즈, 뭐 꼭 멸균 거즈까지는 아니어도 거즈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즈가 있죠. 이 거즈를 이용해서 이제 자침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다양한 뭐 심지어는 뭐 베개를 이용해서 자침 연습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손뭉치를 가지고 자침 연습해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자침하는 이제 방식과 자입하는 방식들을 다양한 그 물리적 그 속성을 갖는 이제 재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찔리지 않도록 자기 이제 비위생적인 상태의 침에 의해서 자기가 침 쪽으로 찔리지 않도록 하면서 자침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소개할 건데 처음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한지를 이용해서 해보는 자침 연습법입니다. 한지를 이용할 때는 먼저 종이컵을 하나를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물론 종이컵을 쓸 때 한지를 안 써도 되는데 전통 방식으로 자침 연습하는 거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럴 때는 조금 자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고무줄 하나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지를 종이컵에 쓰고 감싸서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자침을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침의 형태입니다. 보통 10개의 침을, 낱개로 되어 있는 10개의 침을 하나의 봉지 안에 이제 멸균 포장해서 넣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한의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규격의 하나의 침의 규격을 한 쌈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10개들이 일회용 침을 10개 단위로 포장한 것을 한 쌈이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요즘에 굳이 뭐 그런 전통적 용어로 한 쌈이라는 표현 잘 안 쓰지만 간혹 여러분이 선배 한의사를 만났을 때 한 쌈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침을 이렇게 빼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맨 위에는 이제 침 손잡이, 제가 지금 침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침 손잡이가 있고 침 손잡이는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링 형태로 해서 약간 굵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철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에도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의 손잡이 부분은 이제 자석에 붙는 철 재질이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침체와 침첨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는 침의 규격은 이 침체와 침체의 경우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가공도 쉽고 그 다음에 일반 철에 비해서는 이 휘임 정도, 휘는 정도가 안전해서, 그러니까 철의 문제는 휘다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회용 침에서 만약에 강철 성분이 되면 휘기보다는 부러지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근데 스테인레스 스틸은 부러지기보다는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일 수 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통 스테인레스 스틸을 쓰고요. 스테인레스 스틸 중에서도 인체에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재질을 스테인레스 스틸 304라고 이제 기호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하면 SS 규격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숫자로는 304 재질이라고 하면 한의학에서 쓰는 일회용 호침.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스테인레스 스틸 304의 경우는 주방 조리용 그 스테인레스 그릇도 304 재질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침의 규격인데 이 침의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침관이 하나가 있게 되겠죠. 이 침관은 이제 일회용 침과 일회용 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상에서도 보였지만 침관에서 침을 넣을 때는 이 침 손잡이 쪽으로 침관에 침병을 넣고 침을 빼서 침첨은 어디에도 닿지 않도록, 왜냐하면 침첨은 매우 민감해서 어떠한 이물질이나 아니면 외부 물질에 긁히면 침첨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손상이 될 때 이게 갈코리 모양으로 손상이 되면 자입 과정에서는 쉽게 자입이 될 수 있어도 발침할 때 피부 안에서 이 갈코리 형태로 조직을 긁거나 아니면 감기는 바람에 침이 빠지지 않는 위험함도 생겨요. 그래서 항상 침첨이 어디에 닿거나 긁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생을 위해서라도 닿지 않아야 되지만 이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침 끝은 어느 이물질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침과 어떤 학생들은 막 침체를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침끝에다가 침관을 이렇게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바늘 뀌듯이. 그러다가 이제 긁히는 일이 있어서 손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침을 뺄 때는, 침관을 이용해서 뺄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침을 빼서 침 끝이 침관 앞에 살짝 나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침의 손잡이를 뒤로 후퇴시키면서 침관 안쪽으로 침첨이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다도 침첨이 닿은 느낌이 없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피부에 이제 두고 침 뒤쪽 끝을 두드려서 침이 삽입되게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침관을 이용해서 자입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침법에서는 손의 조작만을 이용해서 자침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조작 방법으로 자침 연습을 안 하다 보면 자꾸 침관을 이용해서 자침하다 보면 이 침을 잡는 법이라든지 자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환자를 무척 고통스럽게 하거나 자침하는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거는 불가피할 때 침관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맨손으로 침병의 손잡이를 이용해서 자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처음이기도 하고 만약에 혼자서 자침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피부 위에 자침해봐야 되는데 맨손으로 하라고 하면 아마도 10명 중에 3, 4명은 자침하기가 매우 힘들어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침관의 사용법을 먼저 올바르게 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러한 종이컵과 지금 카메라가 자동 초점이 걸려 있어서 자꾸 초점 거리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 조금 덜 흔들려나? 그래서 자침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침병이라고 한 침 손잡이를 잘 잡는 것이죠. 보통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잡을 때 사실은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잡게 되죠. 그러니까 엄지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엄지는 꼭 잡게 되는데 엄지와 검지를 위주로 잡을 건가 또는 검지와 중지까지 포함해서 잡을 건가에 따라서 두 손가락 잡기, 세 손가락 잡기도 있고 또한 이제 텍스트에서 보면 네 손가락 잡기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침 손잡이의 거리가 규격으로 보면 대략 한 20mm 내외예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으로 잡기에 두 손가락 잡기에도 면적이 다 닿아요. 근데 이거를 중지와 검지 또 약지까지 네 번째 손가락까지 닿게 하다 보면 침체까지 손이 닿기 때문에 침체 손이 닿은 영역은 일단 오염됐다고 전제한다면 자입할 수 있는 거리는 그 나머지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침법은 효과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꼭 고려해서 우리가 침체라고 하는 게 오염되지 않고 자침할 수 있도록 침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두 손가락 또는 세 손가락을 위주로 잡되 만약에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을 때는 중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침체 본체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용해서 침의 뒤쪽 끝을 누르듯이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누르듯이 잡습니다. 예,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누르듯이 잡냐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듯이 잡습니다. 왜 이렇게 잡냐면 자침법에서 설명드렸지만 의료인은 자침할 때 정신을 집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호랑이 꼬리를 잡는 듯한 정신을 집중하라 돼 있잖아요. 그만큼 침을 세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여러분이 잡으라고 할 때 이게 이 얇은 침을 잡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면 침을 잡을 때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자침할 때 이게 지금 뭐 한 장은 잘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 피부가 한 장 분량의 탄성이 아니거든요. 대략 생각해보면, 이 종이로 보면, 한 4장, 5장의, 피부의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5장을 감싸봤습니다. 한 개 5장이요. 이런 피부라고 할 때, 방금 제가 썼던 이 침을 똑같은 형태로 해서, 자침하려고 하면 휘어요. 이렇게 휘어서 안 들어가요. 네. 화면에서 안 보이니까 불을 좀 꺼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면 침이 휘어서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힘을 계속 주면 어떻게든 들어가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침이 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침이 휜다는 게. 침체가 휘면 자입 방향이 계속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가 휘어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휘는 느낌은 특히나 손가락에 힘이 없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두 손가락을 잡든 세 손가락을 잡든 힘을 강한 악력으로 잡듯이 잡는데 저는 보통은 두 손가락으로 중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침 손잡이를 잡고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로 침의 뒤쪽 침미라고 하는 침 손잡이의 뒤쪽 끝을 세게 누르듯이 잡아서 마치 침 손잡이가 휘듯이 힘을 싹 주는 거죠. 이게 준 상태에서 자침을 연습을 합니다. 이때 자침 연습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입할 때까지 침체가 휘지 않는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자침할 때 침체가 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면 침이 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오른쪽의 손의 힘을 침을 잡은 침 손잡이를 통해서 침 끝에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자침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침 끝에 힘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손가락이 쥐난다라는 저림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침하는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삽입된 침의 끝은 항상 손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몇 번 자침하고 힘들면 다시 새 침을 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고 검지로 세게 누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힘의 시간을 점점점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줄이는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침체가 휘지 않는다. 몸체인 침체가 휘지 않게 직장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손가락의 지력이 커지면서 이제 반복 연습하다 보면 지력이 커지면서 침 끝으로 손 끝에서 전달된 힘이 피부면으로 해서 침 끝으로 통해서 피부면으로 전달되면서 자침하는 연습이 되겠죠. 이런 연습을 반복해 가는 겁니다. 이 반복 연습은 평생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럴수록 지력이 커지면서 자입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규격의 침을 다 써보는 거죠. 침은 굵기와 길이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다고 이미 소개했죠. 그런 점에서 굵은 침에서부터 가는 침까지 다양한 침에서 자침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굵고 짧은 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빨리 들어가겠죠. 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짧아지고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침하는 게 더 빨라집니다. 근데 이런 연습은 결국 스스로가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가장 환자의 피부에 맞는 상황으로 자침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지력을 키우는 연습으로 하되 이러한 지력이 한지를 두껍게 할수록 지력을 키우는 이제 자입하는 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지력을 키우는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옛날 한의학 문서에서는 자침하는 방법을 옛날에 그는 종이가 한지였죠. 이렇게 한지를 이용해서 자침하는 연습을 이미 했었고요. 특히나 그 지력을 키우는 똑같은 방법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물그릇에다가 한지를 올려놓고 그러면 한지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 위에 뜨겠죠. 그 뜬 상태에서 자침을 했을 때 종이 한지가 뚫리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역시 신속하게 피부를 뚫는 연습과
그 다음에 힘 조절을 하는 연습을 했던 옛날식의 방법이겠죠. 이와 같은 연습들을 해가되 아까와 같이 이런 한지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이제 탈지면이든 이런 손뭉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손뭉치도 사실은 종이보다 더 쉬워요. 자칫만 연습은. 근데 이제 연습을 다양한 교구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공 피부를 이용해서 해볼 수도 있다고 했죠. 꼭 인공 피부를 아니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뭐 고무 재질의 고무공, 뭐 풍선은 터지니까 쓸 수는 없겠죠. 고무공의 재질, 뭐 이제 뭐 그런 이용하면 가능할 거고요. 실리콘 재질의 이런 패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자칫 연습을 할 때 피부에 한쪽 손을 둔다. 절차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보면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내가 자침할 부위를 소독을 하겠죠. 일자로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 돌려서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소독을 돌려서 하는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 U자로 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 쓸듯이 이런 방식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소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피부가 마를 때까지, 알코올솜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결국은 실제로 항균 효과가 최대화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상태에서 피부가 말랐다 그러면 자침 부위에 오염된 손이 닿으면 안 되고 자침 주변에 지탱하는 정도로 손을 지탱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을 잡는 방법 엄지와 중지, 그 다음에 검지를 이용한 세 손가락 자침법을 이용해서 직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손목에 스냅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직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침할 때 중요한 거는 피하의 깊이를 고려해서 자침의 심도를 정해야 되는 거죠. 뭐 잘 들어간다고 무조건 안에다 자침해서 집어넣다 보면 심부의 깊은 층에 있는 다양한 해박적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로 자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손상 여부가 생기니까 항상 피부 밑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한 상태에 자침하는 거겠죠. 90도 범위 안에서 하는 건 직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45도를 중심으로 해서 40도에서 50도 범위로 자침하는 걸 사자라고 하죠. 사자를 할 때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면 90도가 아닌 45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사자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예. 횡자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침을 잡는 법은 똑같습니다. 중지와 검지, 중지, 엄지, 검지를 이용해 잡고요. 잡은 상태에서 횡자를 할 때는 15도로 들어가는데 먼저 자침은 피부를 자침할 때는 약간 사지하듯이 표피층만 뚫습니다. 뚫은 상태에서 침을 눕혀서 이런 상태로 침을 들듯이 이렇게 자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침하는 법을 횡자라고 하는 거죠. 피부를 연한다 해서 연자라고도 하고요. 다시 한번 보면 횡자법은 일단 45도 정도에서 피부만 살짝 1, 2mm 정도 뚫고 그 뚫린 상태에서의 자침의 모습은 사자 모습으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자침할 때는 피부를 누워서 침체를 휘듯이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침하는 법을 우리가 횡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자침법들을 훈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한 침들을 아무데나 버리다 보면 사실은 침에 의해서 2차 가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안전한 침을 폐기하기 전에 침을 보관하는 법으로 생각한 게 이러한 이제
솜이 아닌가, 스폰지, 정사면체 스폰지인데 좀 안정감 있는 이 스폰지에다가 쓴 침을 폐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에 의해서 2차적으로 제3자나 아니면 본인이 침에 찔리는 이제 교차 감염 위험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실에도 아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폐기된 침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직을 하되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자침 연습을 하고 싶다고 보면 어떤 재질의 판이다든 이러한 실리콘 재질을 이용해서 또 자침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리콘 재질에서 자침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재질보다 실리콘 재질은 조금 더 저희 자입하는 게 힘이 더 들어가게 돼서 자침 연습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항상 이때 중요한 거는 침 끝에, 그러니까 침첨이라고 하는 끝에 손가락의 힘이 침 끝으로 오롯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침을 수직이든 사자든 온 힘을 가해서 휘지 않도록 자입한다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걸 연습할 때 침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자침을 하다가 이게 손이 힘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침이 휘면서 자꾸 들어가서 오히려 피험자가 아프게 되는데 자침 시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통증은 1차적으로 자입하는 피부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통을 덜 야기하려면 피부를 빠르게 자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피와 진피층을 빠르게 뚫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초기에 힘을 빨리 자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손목에 스냅을 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손목에 스냅만 줬는데 그래서 손가락에 힘이 풀렸다. 그러면 이제 던져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더 아파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어떤 학생들은 자침할 때 침을 이렇게 눌러서 자침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두 개로 잡는 경우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침 손잡이를 정말 내 힘을 악력을 주듯이 주먹을 꽉 쥐듯이 쥐고 있다라는 힘으로 눌러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요건 중국에서 제가 사온 침입니다. 중의사들은 어떤 침을 쓸까요? 사실은 중국도 10개 단위 하나의 포장인데 우리보다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죠. 물론 모든 중국 침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닌데 개별을 낮게 포장을 했습니다. 낮게 포장을 한 것을 침을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리면 일단 특징이 뭐가 보이나요? 침 손잡이의 거리가 아까 우리 거에 비해서 매우 깁니다. 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예. 우리, 한국산보다 중국에서 온 침의 손잡이 거리가 훨씬 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네 손가락 자침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잡을 때,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까지 잡고,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검지로 침의 뒤쪽 침미를 잡을 수 있고, 힘을 줘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침이 더, 손가락의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로 개발이 돼 있어요. 사실 이런 형태의 침은 한국에서의 전통 침은 다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쓰는 한의사용 침은
이런 전통적인 침보다는 침 손잡이가 많이 짧아져서 오히려 이제 뭐 다른 어떠한 비용, 제조 단가라든지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을 따진 거지만 자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숙련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중국의 침의 경우는 침 손잡이가 이렇듯 길기 때문에 침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즘은 이제 FTA가 이제 한중일 관계 속에 한국과 중국 관계가 있어서 쉽게 수입을 해서 여러분이 중국의 침을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더라도 그걸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 목적으로 쓸 때는 식약청에 허가가 받은 물건만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에서 직수입을 하는 것은 개인이 수입은 할 수 있어도 의료기관에서 바로 쓰기에는 승인이 나지 않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단 이런 어떤 교육 목적이나 연습 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한 거니까요. 이런 침을 이용해서 자침을 하게 되면 아까보다도 더 연습하기가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침도 있더라. 그래서 침에 대한 어떤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침도 여러분이 나중에 2학기 때 연습을 하게 되겠지만 장침의 경우는 이런 거죠. 이건 지금 규격이 침체 굵기는 0.3mm, 길이는 침체의 길이는 90mm의 침입니다. 길죠. 예. 물론 긴 만큼 침 손잡이도 그에 못지않게 같이 길어서 오히려 장침을 쓸 때는 잡기도 편하긴 합니다. 다만 이 90mm에 해당하는 침이 인체에 직자로 다 자입될 때 이것이 다 자입될 때까지 구조적으로 안전한 부위가 어딜까를 떠올리면서 자침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슴물이라든지 아니면 목 부위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배 부위를 이 침의 거리로 깊이로 다 찌른다고 하면 분명히 해당하는 내장 기관의 손상 아니면 깊은 부위의 어떠한 해박적 위험 요소들이 손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장침은 근육이 두터운 부분에서만 특정적으로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장침을 많이 쓰는 경우가 뭐냐면 횡자법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침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또 2학기 때 이제 아니면 이제 두침에 대한 소개가 따로 있겠지만 두침을 할 때 피부를 연해서 자침하는 법. 그래서 두침법은 직자보다는 연자법이라서 피부를 연해서 자침을 해요. 근데 연한다고 해도 자침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연하다 보면 침이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침의 경우는 반드시 침관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휘지 않기 위해서 침체를 같이 잡고 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또 침체가 오염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침관에다가 침체를 삽입을 해서 똑같이 삽입할 때는 침 손잡이 쪽으로 침을 밀어서 빼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침을 빼서 침을 뒤쪽까지 침 끝이 피부에 닿지 않을 때까지 한 뒤에 사자하듯이 한 상태에서 침을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자입할 길이만큼 횡자하는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침체에 손이 닿게 되면 다음 부분은 절대 피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횡자를 할 때 이러한 자침법으로 긴침을 쓰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긴침의 자침법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자침 연습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실제로 줌을 통해서 소개한 만큼 제가 제 피부에 어떻게 자침 연습을 할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자침 연습을 다양한 물건을 이용해서 해본 뒤에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서 자침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생각해서 자기 몸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위, 예, 경혈 부위에다 꼭 자침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에 자침해 봐야 되겠는데 자기가 자기 몸에 찌를 때 나는 여기 찔러도 죽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전제하는 부위, 안전한 부위를 하나를 임으로 고르세요. 아무래도 근육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위팔 침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무서우면 침관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무섭지 않거나 용기가 나면 이제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자침하는 연습을 합니다. 아까와 같이 세 손가락 이용해서 자침법을 설정한 상태에서 직자 연습합니다. 예, 직자 연습을 하고요. 또 사자 연습도 해봅니다. 다시 자침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잡고 힘을 싹 준 상태에서 사자로 합니다. 이때 자침할 때 어떤 느낌이 들 정도까지 자침 가능하냐면 피부통이 느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통이 안 느껴지게끔 빨리 자침한 뒤에 피하 밑으로 들어가서 근육층이나 아니면 근육과 근육 주변에 특정한 흥분성 조직에 닿았다라고 했을 때 약간 저린 느낌 아니면 조금 둔탁한 느낌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감각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입할 수가 있고요. 불가피하게 너무 깊이 자침할 필요는 없어요. 뭐 꼭 뼈에 닿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침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한 목적으로 자침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도 해봤다 그러면 이제 횡자도 한번 해보길 바래요. 지금 저는 소독한 부위를 지금 오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소독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침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자법, 횡자할 때도 일단 표피를 45도로 뚫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15도로 뚫으면 피부통이 처음부터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45도 정도만 뚫어줍니다. 뚫은 상태에서 연에서 이렇게 자침을 해보는 거죠. 예. 이렇게 자침을 하고 나서 뭐 얼마나 유침하는 건 지금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나씩 발침을 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진입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자입 발침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뭐 자침이 잘 됐으면 아무 반응은 없지만 뭐 잘못해서 주변에 혈관이 이제 출혈이 생기면 미세 출혈이 생기면서 혈종과 같은 느낌처럼 약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코올솜을 이용하거나 마른 솜을 이용해야 되는데 마른 솜 중에 또 여러분이 멸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알코올솜을 이용하면 됩니다.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피부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혈은 비비는 게 아니라 누르는 게 지혈이에요. 만약에 출혈 부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비면 오히려 출혈이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눌러주되 정맥인 경우라면 1분에서 2분 정도만 눌러도 되고요. 동맥이라면 10분을 눌러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현재 모습으로는 동맥이 손상될 위험은 거의 없으니까 만약에 동맥의 손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누르기만 해도 지혈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출혈이 없다고 해도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위해서 자침 부위에 이제 소독을 하고 말리면 기본적인 위생 관리는 끝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피부에 이제 알러지나 이런 반응이 좀 더 예민할 것 같으면 저기 밴데이지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자침 부위를 일종의 외부에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밴드가 이제 판매가 되는데 꼭 밴드가 아니더라도 집안에 있는 일회용 밴드 있죠. 예. 그런 밴드를 이용해서 피부에 도포를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는 안전하게 자침을 끝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대면 실습을 하기 전까지 뭔가라도 내가 해봐야 한이 돼 생각고 경영학 실습을 뭔가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연습들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어차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의 수업은 1시간 정도만 해보자고 한 거니까요. 오늘의 소개는 여기서 멈추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번 주가 이제 4주차가 됩니다. 4주차에 2시간짜리 그 수업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맥의 타멸에 대한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인맥의 타멸이라고 하는 주제로 2개의 동영상을 열람해 주시면 그것이 나머지 수업과 관련한 이제 내용으로 체크가 될 거고요. 오늘은 줌에서 수업 체크에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나머지 2번째, 3번째, 3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 클래스 수업을 여러분이 2개를 듣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난주에 뜸법에 관련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꼭 들을 필요는 없어도 혹시라도 뜸법을 어떻게 시술하는지가 궁금하다면 뜸법의 시술에 대한 안내 동영상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앞에 있는 2시간짜리 인맥에 대한 타멸은 꼭 들어주시고요. 뜸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궁금함을 얻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해요. 지금 이번 주까지 4주차 동안에 사실 계속 일방적으로 제가 실수업을 줌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함이 혹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함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메시지를 올려주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올리기가 그렇다고 하면 손을 들어서 줌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